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8월 21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김건희 디올 파우치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무혐의로 지금 결론을 내렸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으면은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 4개월 전이죠. 당시 검찰총장 이원석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을 하라, 전담반을 만들어라, 그리고 조속히 결론을 내라고 특별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한 그 쪽이 많죠. 형사 일부에 고소 고발된 사건인데, 서울중앙지검에 이 김건희 건뿐이 아니고 김정수 건도 그 안에 몇 개가 들어 있었죠. 뭐 타지마할, 전용기 유용, 전용기 타고 갔다 온 것, 또 그 사넬 자켓의 행방, 이런 문제들, 또 특활비 같은 것들, 감봉권 특활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딱 그 김건희 건만 꺼내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수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이에 바뀌었지만은 형사 일부에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이 국민의힘 대표조차 그 전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을 해야 된다 하고 좀 반발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팩트, 그리고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팩트에 맞게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무혐의 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것이 서울중앙지검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를 했으면은,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성역을 본인은 깬 겁니다. 성역을 깨서 수사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원석 총장은 처음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강조를 했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를 할 때마다 좌우명처럼 그랬던 게 뭐냐면은 법불악입니다. 법불악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한비자의 말인데, 법불악의를 강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 실천 방식이 성역 없는 수사였죠. 이원석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그 2년 전에 취임사에서 상당히 그 신뢰가 좀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역을 2개를 만들었죠. 2개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살아있는 권력은 지금 이 수사를 했고, 그 전에 2개의 성역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미래의 권력, 하나는 과거의 권력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성역은 한 3개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재 권력, 그리고 앞으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미래 권력, 그리고 과거 권력도 성역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에 좀 부담이 있고, 또 전직 대통령은 정치 세력이 있죠. 자, 그러니 이 3개의 성역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원석은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을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둘은 놔두고 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만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야 따로 수사할 것이 없으니까 김건희 건을 가지고 이 수사를 특별 지시를 해서 중앙지검장에게 진행을 했는데, 수사 인력도 또 보강을 하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나온 게 없죠. 나온 게 없으면은, 그러면 본인이 아마 9월 15일 날
퇴임을 하니까는 퇴임 전에 뭔가 하나 성과를 내려고 한 것이 김건희 특위였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4개월 동안 수사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사 또 부실하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설마 검찰총장이. 자, 그러면 본인은 나머지 본인이 만든 두 개의 성역, 미래 권력과 과거 권력에 대한 수사 지시도 저는 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를 했죠. 그런데 성역은 지금 세 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 하나는 미래 권력, 과거 권력. 미래 권력과 과거 권력은 유원석 총장이 성역화 시켰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일선 검사들이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막았다. 특히 지금 전주지검에서 임종석까지 최근에 부른 이상직과의 그 뇌물죄 혐의죠. 뇌물죄 혐의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을 성역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런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또 막았었다. 이런 지금 평가가 여의도 그 정가와 서초동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면 그것도 성역으로 만든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성역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막판에 뭔가 이제 성과를 내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 약한 고리인데 여기를 또 수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퇴임하기 전에 뭔가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일단 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했죠. 검찰에서 대면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원석은 그 대면 조사가 검찰청 밖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이 성역 없는 수사가 안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뭐 이런 그 말들도 했지만 어쨌든 첫 대통령 배우자 대면 조사, 검찰의 첫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 했는데 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는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으니까는 지금 무혐의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원석은 나머지 본인이 성역으로 만든 두 개를 표적으로 하는 타깃으로 하는 그 수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성역으로 만들었던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 자, 이제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채 안 남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두 개의 성역을 깨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평가를 받는 거죠. 문재인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를 거의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제3자 뇌물죄 이상직 이스타 항공 창업주가 문다혜 부부를 태국으로 이주할 때 도와준 거 거기에 수사가 안 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활기를 띠고 있죠. 활기를 띠어서 임종석까지 어제 소환이 됐습니다. 비서실장까지. 그런데 임종석도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구린 데가 있으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겠죠. 검찰에 전주지검에 가기 전에는 뭐 정치보복 어쩌고 했지만 가서 결국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소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환을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죠. 전 대통령. 소환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20명 정도 그 청와대의 비서실장부터 인사수석, 뭐 민정비서관, 경호처장, 그리고 중기부 장관, 차관, 이 특혜 취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앉힌 것,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다 조사하고 정작 당사자, 그것을 지시했을 게 틀림없는, 지시자는 그것을 쑥 뺀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수사를 마지막으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조사, 문재인 직접 조사, 무슨 뭐 영장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조사를 지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문재인도 부른 김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그리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뭐 서해 공무원 월보몰이, 북한 그 어민 강제 북송, 이거 전부 다 문재인 밑에서 수사가 다 멈춰서 있죠.
자, 그래서 문재인을 불러서 국민적으로 유혹이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원석이 할 일이죠. 조사 지시, 문재인 조사를 지시를 해야 된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왜냐하면 이미 많이 일선 검사들이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조사만 하면 되는 거죠. 직접 불러서. 그 다음에 김정숙입니다. 김정숙도 소환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나서 검찰이 처리하는 것은 그 다음 몫이죠. 다음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하면 되고, 이것은 이원석 총장이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숙도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가 지금 다 이루어졌죠. 뭐 타지마을 관련해서 외교부 과장, 문체부 과장, 인도 대사관 직원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감봉권으로 옷 산 의혹도 디자이너를 또 경찰에서 이렇게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죠. 자, 그리고 사내일 자켓 관련해서도 또 참고인들 다 소환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참고인들은 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다 소환해놓고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김정숙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않자면 안 되는 거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김정숙을 소환을 해야죠. 문재인, 김정숙을 소환을 해야 된다. 그걸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원석 총장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김혜경 이야기인데, 이재명, 김혜경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른 것은 뭐 지시를 할 것도 없고 소환 지시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도. 왜 그러냐면은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수원지검에서 7월 초에 이재명, 김혜경 쌍소환 통보를 했는데 두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그냥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8.18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8.18 전당대회 끝났죠.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좀 더 남아있죠. 한 달 가까이. 그렇다면은 그 소환을 지금 즉각 실시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성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소환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의 성역 중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성역으로 평가받는 살아있는 권력은 어쨌든 수사를 했고 무혐의가 났고, 그러면은 나머지 이원석의 성역으로 만든 그 두 과거 권력,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부부들이 전부 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이재명 부부를 임기 내에 소환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이 그 소환 조사 후에는 그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알 바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적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소환해서 조사를 지시를 하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명예를 찾는 길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퇴임을 하면은 쭉 이야기를 해왔듯이 정치의 뜻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민주당 눈치를 많이 봤으니까 좌파의 그래서 앞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정치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남은 임기 기간에 본인이 만들어온 성역 두 개도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허물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겠지만은 허무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원석의 마지막 할 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